패널 진행의 박구경입니다. 공시가 현실화 등 아파트 규제가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 시장 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높은 데다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오피스텔 하면 임대 수익률을 얻는 투자 상품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실거주 목적으로도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 인기가 좀 꾸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실 때 이런 흐름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다양한 정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미리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 가보실 지역은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1.5룸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는 역시 핵심 지역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투룸 오피스텔까지 1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희 오늘 강남권과 그리고 또 영등포권 모두 다 핵심 지역으로 힘이 강한 곳이거든요. 두 지역 찬찬히 살펴보시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1부에서 오늘 두 곳 갈 건데 먼저 만나보실 곳은 저희 강남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갈게요. 1.5룸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고요. 2호선 역삼역과는 걸어서 3분 거리에 매우 가까운 역세권입니다. 1.5룸 기준으로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6천 3백선. 지금부터 강남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눌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미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두 지역은요,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선호하는 지역이 내 주변에 정말 많은 일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일과 직장이 가깝고 또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도심권 안에서의 신축의 소형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굉장히 이제 투자 상품으로서 또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확실히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저희가 서울 전 지역의 이제 신축들을 답사를 다 다녀보는데 확실히 공급 물량이 줄였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도심 지역의 신축들의 매물들은 더욱더 이제 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가격이 오른 만큼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서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투자 금액이 줄어서 좀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더 이제 유리하지 않나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의 1번지라고 불리고 있는 이제 강남구 내에서도 역삼동, 이제 역삼동 하면 이제 테헤란로가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제 강남구 역삼동이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노선은요, 이제 2호선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3분 정도밖에 채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권 내에서의 역과 가장 가까운 이런 가까운 초역세권의 매물들 귀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역과 가까울수록 지가가 굉장히 높게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초역세권의 땅들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반가운 지역에 굉장히 또 가까운 곳에 또 만들어진 이제 1.5룸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런 구조로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세가 지금 4억 5천에서부터 4억 6천 3백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5천에서 5천 3백만 원으로 강남에서는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남하면 이제 막연하게 이제 좀 거액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소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강남구 역삼동이에요. 저희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뭐 강남 하면은 굉장히 편리한 생활 인프라,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꼭 한번 거주를 해보고 싶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죠. 모든 것을 내 근처에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원스톱 라이프의 최적의 지역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 이제 강남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강남인 만큼 정말 우리나라에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직장군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직주 근접지, 서울의 대표적인 직주 근접지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시 걱정 없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들이라면은 꼭 한 번은 이제 강남구 지역에 투자를 해보셔라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겠고요. 서울에서 가장 많은 개발 호재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집값이 서울에서 가장 비싸지만 앞으로 더욱더 빛이 날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서울과 이제 지방의 집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제 일자리 수요가 되겠습니다. 지방에서도 대학을 이제 서울로 많이 오려고도 하고요. 아무래도 많은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들이 서울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계속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서울 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일자리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1, 2인 가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큰 평수의 규모보다는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혼자 거주하기 좋은 이런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수요층 자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밀도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니 공급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강남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나 이제 강남 4구 내에서도 가장 집가 상승률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이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에 대한 이 개발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남 4구 내에서도 이 강남구의 집값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교통 노선을 좀 살펴보시더라도 강남이만큼 정말 촘촘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노선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노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노선들을 정말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교통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호선 라인을 끼고 있습니다. 역삼역이 2호선이고요. 이 역삼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밖에 채 걸리지 않는 이제 테헤란로에서 이제 바로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3분 거리에 정말 초역세권의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딱 두 정거장만 가게 된다면은 삼성역이 또 위치를 해 있고요. 바로 또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강남역 상권과 업무시설까지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뭐 삼성역의 1.5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6억 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불과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땅값 차이가 아직까지는 역삼동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또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이 삼성동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잠실동 같은 경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묶여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이곳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대지 지분의 일정 면적의 이상일 경우에는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거주밖에 못하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제 뭐 역삼동이라든지 논현동이라든지 이쪽 일대의 가격들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또 그런 현상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 노선만 보시더라도 2호선과 9호선 또 왼쪽에 신분당선 공사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또 분단선 이용이 가능하고 정말 다양한 노선을 아주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핵심 지역에 또 위치를 하고 있다. 또 그리고 바로 테헤란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보시면 정말 수많은 직장인, 넥타이 부대들이 나와서 많은 유동 인구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만큼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많은 일자리들이 이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도 많은 일자리들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으로 많은 이제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직주 근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출퇴근 가까운 곳에 집을 얻게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직장인들이 좋아할 만한 곳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잠깐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일자리가 더 많아진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호재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역삼동에서 바로 인접한 이 삼성역동, 삼성역 주변에 이제 우리나라의 핵심 사업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국제기로 복합 개발지구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내 집 근처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국제기로 복합 개발지구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이 지역을 마이스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뭐 숙박이라든지 업무 컨벤션, 뭐 스포츠 마이스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제 마이스 산업단지로 거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얼마나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경제적인 유발 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좋은지 이제 이런 점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살펴보시더라도 정말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인 생산 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마이스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강남구에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호재라고 본다면은 이제 현대차 GBC, 이제 코엑스 인근에 현대차 GBC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잠시운동장 마스터 플랜,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라는 이런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GBC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50층 규모 이제 3개 동이 이제 거대하게 이제 들어섭니다. 이제 현대차 계열사들의 이제 집이 들어오면서 이곳에서 정말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겠는데요. 고용 창출 효과만 하더라도 120만 개 이상이 생겨나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기 전에 미리 좀 들어오셔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오면 어차피 이제 근처에 집을 구해야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120만 개 정말 엄청난 이제 수요층 자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점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관문 역할을 하는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도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지하 도시가 강남에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남은 좋지만 우선적으로 교통이 굉장히 또 많이 밀리고 그랬는데 이제 복합 환승센터로 인해서 굉장히 거주 환경도 좋아지고 교통 흐름도 완만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역에서 보은사역 사이에 생기는데요. 단순히 이제 교통 환승센터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먹을거리라든지 즐길거리, 놀거리들이 이제 가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일대에 지하에 GTX A노선과 C노선, 그리고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KTX라든지 이제 버스 노선이 무려 이제 52개가 지나가는 이제 거대한 교통 환승센터가 내 집 근처에서 생김으로써 더욱더 이제 편리한 교통을 이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데 아직까지도 들어올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역삼동 왼쪽에 보시는 이제 신분당선 연장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제 이로 인해서 용산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GTX 노선 1개가 아닌 이제 A 노선과 C 노선 이제 2개 노선이 들어서면서 이제 삼성역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례 신사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례에서부터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이제 삼성역을 거치는 이제 이러한 노선들이 집 근처에 들어오면서 이제 강남구의 미래 가치는 정말 높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재 얘기까지 개발 계획도 살펴봤고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우리 이제 금액적인 부분 얼마만큼 투자금이 들어가는 건지 투자 전략 한번 더 세워볼게요. 네, 2호선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3분이면 정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근의 삼성동에 1.5룸의 주택들 신축 기준으로 지금 6억 원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들이 정말
오늘이 좀 저점이다 할 정도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이제 강남 지역이 되겠는데요. 정말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의 이제 오피스텔 하면은 임대 수익만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제 도심 지역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익형까지도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강남구 역삼동의 뭐 작년에 1.5룸 오피스텔 가격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지금도 역시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 강남구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결코 비싸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4억 5천에서부터 4억 6천3백만 원이고요. 방 하나, 거실 하나, 딱 1인 가구가 거주하기 좋은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실제 투자 금액은 5천에서 5,300만 원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월세 받기에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 지역 자체가 워낙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에서 12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역삼동의 오피스텔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까지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이었고요. 궁금하신 내용 아래 번호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영등포 라인으로 가요. 양평동 육가입니다. 투룸 오피스텔이고요. 9호선 선유도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 시세가 3억 4,500에서 3억 6,500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의 인기가 정말 요즘 뜨겁더라고요. 이번에는 양평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도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서남권으로 왔습니다. 이제 서남권 핵심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영등포 지역, 이제 그 내에서도 양평동 육가 라인 쪽인데요. 이제 양평동 육가 쪽은 9호선 라인을 끼고 있습니다. 9호선 선유도역에서 제가 걸어보니까 도보 5분이 채 걸리지 않아 4분 정도 걸리는 역시나 이제 초역세권에 이제 위치를 해 있고요. 시세가 지금 영등포 라인의 투룸이 3억 4,500에서부터 3억 6,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도심권 내에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액 투자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2천만 원이면은 충분하게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평동 육가 역시나 이제 영등포 지역입니다. 이 지역 역시나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강남 다음으로 높을 만큼 굉장히 수요층 자체들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지역 뭐 마포라든지 인근의 뭐 여의도라든지 직장인 자체 수요 자창들이 굉장히 또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영등포인 만큼 또 중공업 지역으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 속 내에서도 녹지 공간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직장인들이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안양천이라든지 한강과의 접근성이 또 굉장히 좋아서 또 이런 점들도 눈여겨 보신다면 이제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영등포구 양평동 육가입니다. 지역적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입지 여건 한번 더 체크를 해볼까요? 네, 지금 3도심입니다. 네, 3도심 내에서도 영등포 내에서 양평동 육가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영등포 하면은 뭐 영등포동이라든지 뭐 당산동이라든지 신축 공급의 물량이요. 이제 양평동이 가장 작습니다. 수요층 자체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신축 물량의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제일 작은 지역이 양평동이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당산이라든지 여의도 뭐 다리 건너서 마포, 뭐 목동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집 근처에서 수많은 지식 산업센터들이 둘러싸여 있고요. 지금도 이제 공사 현장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일자리 자체들이 정말 바로 내 집 근처에서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 또 양평동 육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양평동 육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호선 라인을 끼고 있습니다. 이제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강남이라든지 반대쪽 뭐 김포라든지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호선 라인에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리고 한정거장 아래 이제 당산역이라든지 아래쪽에 이제 여의도 9호선 라인으로 이제 여러 노선들을 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뭐 영등포역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서부간선도로가 또 인접해 있다라는 점에서도 또 교통도 굉장히 또 편리합니다. 왼쪽에는 목동, 오른쪽에는 이제 여의도 생활권 딱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양평동, 뭐 물레동, 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유통 업체들이 굉장히 뭐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스트코라든지 뭐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 업체들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대기업 마트들이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들어올 때 당연히 그 수요층들을 확실히 계산을 하고 들어오겠죠. 이제 영등포를 신흥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영등포 양평동이라든지 물레동 이쪽 라인에 대형 유통 업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입지 여건 주변의 분위기를 살펴봤어요. 현재 모습은 이러한데 영등포는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지역이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 호재 얘기 한번 또 이어가 볼게요. 네, 여의도와 함께 이제 3도심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부도심에서 이제 도심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민간 자금, 투자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의도를 계속해서 많은 업무 시설이 들어오고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영등포를 신흥 주거지로 만들겠다라는 2030 기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이라든지 정치, 방송 그런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층 자체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신축의 뭐 이런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뭐 예전에 지어졌던 오래된 이제 사무용으로 쓰여졌는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바라보는 이제 비싼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등포에 많이 거주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영등포 하면은 이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노후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정말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1년, 2년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영등포 지역이 되겠는데요. 뭐 영등포 시장역 근처에서도 정말 고가의 브랜드 아파트들도 들어왔고요. 뭐 신길 뉴타운이라든지 정말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영등포에 들어오면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 로터리가 고가차도가 철거가 딱 되면서 이곳에 굉장히 복잡하고 사고가 많았던 이런 거리들이 깨끗해지면서 걸어 다니기 쉬운 이제 보행자 우선 도로를 만들면서 굉장히 살기가 좋아지는 영등포로 계속해서 변모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등포에서는 정말 수많은 역시나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신안산선이라든지 뭐 국회대로 뭐 지하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양평동이 직접적인 교통 호재라고 본다면은 이제 월드컵 대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공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는데요. 마포구 상암동에서부터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생김으로써 교통이 굉장히 원활해지는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제 인접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양평동을 지나갑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부터 금천구 독산동까지 이어가는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지금은 차량이 지나가고 있지만요. 이제는 지하에서 지하의 모든 차량이 5만여 대 차량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주거 환경이 더욱더 쾌적해지는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양천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전망인데요. 이제 지금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봄이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서 걷기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데요. 안양천이 바로 내 집에서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이로 인해서 많은 유입 인구가 예상이 되면서 또 상권까지 발달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뭐 여의도의 시그니처라고 불리우는 이제 파크원이죠. 이제 많이들 이제 보시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과 63빌딩 4배 이상이 되는 업무 시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영등포를 신흥 주거지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 영등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등포의 투룸 오피스텔 가격이요. 3억 4,500에서 3억 6,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길역 쪽 라인의 투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억 1,000만 원대, 4억 원이 지금 넘어섰는데요. 이제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3억 중반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쉽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심 중에서도 그나마 또 가장 또 저평가가 되어 있죠. 강남, 뭐 사대문, 그리고 이제 영등포, 여의도 이런 3도심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오피스텔이 좀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남쪽으로는 안양천 조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한강 조망권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도심 속에서도 이런 조망권 갖기가 정말 힘든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주변에 일자리도 많은데 이렇게 조망권까지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역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중공업 지역으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정말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요. 조망권 정말 높은 층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2천만 원이면 정말 충분하게 소액 투자가 가능한 투룸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증금은 약 3천에서 월 9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월세를 받으실 수 있는 양평동 유가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 한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투룸 오피스텔 가격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미래가 상당히 기대되는 영등포구 라인까지 다녀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무료 세미나 안내를 좀 해드리면서 1부 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새로운 부동산 투자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신다고 해요. 어떤 흐름으로 이 시장이 움직이게 될지 미리 좀 내다보는 시간이거든요. 무료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되고요. 선착순으로 소수 인원만 함께하는 자리니까요. 전화 주시고 예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4시 27분 14초 됐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함께하십시오. 전화나 문자 열려 있거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도 역시 두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랑 지역 좀 한번 보실까요? 먼저 가실 곳은요. 강북의 핵심 지역, 그죠? 강북의 강남이죠. 마포가 기다리고 있네요. 망원동에서 아파트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동북권의 핫플, 도봉구 창동에서 3룸 도시형 생활주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실 곳은 저희 마포에서 출발을 할게요. 망원동입니다. 아파트고요. 6호선 마포구청역과는 걸어서 한 7분 정도 거리입니다. 시세가 6억 8,500에서 6억 9천만 원대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아파트 얘기 망원동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과 오늘 2부 얘기 나눕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성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오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또 한강변 쪽을 끼고서 저 오다 보니까 공원들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개나리도 피고 또 벚꽃도 피고 굉장히 많은 게 많이 피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소상공인들도 이런 경기가 상당히 빨리 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됐는데, 자, 그렇죠. 이제는 3월 마지막 주죠. 다음 주면 이제 4월 달에 기다리고 있고, 4월 달에는 우리가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소중한 한 표 꼭 투표를 하시길 바라면서 또 그들이 또 들고 나오는 이런 공약들, 부동산 관련된 공약들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봄 시즌이죠. 이사 시즌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이런 다양한 아파트랄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랄지 이런 준대형 사이즈의 또 3룸의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주택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6월 1일 이전에 굉장히 실거주로서나 또 투자성으로서의 그런 목적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상당히 또 급매물성으로 나오는 이런 물건들을 상당히 또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시장에서는 또 이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 베이스로 깔려져 있지만 가장 또 그런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그 위에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입지적인 측면으로 많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망원동에 특색들이 많이 있죠. 뭐 망리단길이랄지 또 망원동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에 있는 그 주변에 많은 공원들이랄지 또 여가 시설들을 굉장히 집 앞에서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들 자체가 현재 6호선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보로 한 7분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거리에 있을 뿐더러 또 유형 자체가 또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독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전용 자체가 57제곱 약 58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실평수 자체는 24평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격 자체가 현재 거의 급매도성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포구 망원동의 24평형 아파트 자체가 6억 8,500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전세가의 상승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전세가도 많이 상승이 되어져 있고 주변에서 굉장히 전세도 수요가 많고 그런 것들이 계속 흡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게 전세가율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이 아파트 자체를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이면 굉장히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망원동이죠. 마포구는 많은 것들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이것이 왜 강북의 뭐 강남이다 불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강변을 끼고 있을 뿐더러 주변도 인프라 시설도 워낙 잘 갖춰져 있죠. 우리가 뭐 놀거나 먹거나 뭐 즐기거나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요건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훌륭한 뭐 인프라랄지 또 학군이랄지 이러한 요점들 하나하나가 너무 잘 갖춰 있다 보니까 높은 거주 선호도를 띌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그것이 또 집가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또 주변에 많은 대학교들이 있어요. 마포구를 대표하는 대학들은 엄청 많죠. 많은 학군들과 또 대학교까지도 유명한 대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또 주변에 직장인들까지 많이 배치가 되어져 있고 또 주변에 일자리 타운이랄지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이동성에 상당히 편리한 이런 접근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굉장히 주거 지역으로서의 그런 매력들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임대까지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변에 너무나 공원이 엄청 많죠. 공원이랄지 우리가 홍대 상권, 뭐 이대 상권, 신촌 상권, 합정 상권 그리고 공원도 워낙에 많습니다. 녹지의 공원 조성 자체가 워낙에 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이 거주 선호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주변에 이런 오래된 이런 주거 시설들 이런 재건축에 또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것에서 발생되는 이런 유효 수요들 가수요가 아닌 진정한 이런 유효 수요들이 더욱더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의 집중화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포구요. 마포구 자체가 이제 20억 클럽이라고 하죠. 20억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면서 전용 84제곱 자체가 이제 20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흑석동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20억 클럽을 가입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주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자체가 10억 원을 돌파를 했죠. 굉장히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계속 뭐 직장에서 수익을 하시고 하셔도 결국 평생 계속 직장 생활을 해도 굉장히 모으기 힘든 금액 자체가 평균 중위권 가격 자체가 이제 1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또 한쪽으로 굉장히 또 씁쓸하긴 하지만 이러한 가격의 상승 자체가 결국에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또 공급이 적다 보니까 많은 수요들이 몰릴 수 있는 부분들 또 화폐의 시간 가치랄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장 상황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또 대출 규제랄지 LTV의 규제가
더욱더 계속 현재 강화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이런 가격들 자체가 묶여 있는 것들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는 또 시장의 상황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망원동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망원동 한강변이 또 시원하게 보이고 있죠.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일단 입지의 프리미엄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으로 도보로 한 7분 정도 거리가 있을 뿐더러 또 주변에 저는 공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너무 좋아요. 마포구는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녹지 공간이 너무나 조성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가 생활 즐기기에도 너무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런 공원들이 바로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것이죠. 한강변을 끼고 있는 뭐 체육공원이랄지 또 평화와 하늘, 월드컵 공원, 난지공원까지 이렇게 녹지의 공간의 확보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상암 업무지 DMC 역세권 사업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 많은 업무지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 2정거장만 올라가면 바로 많은 일자리들이 제공되고 있는 상암 업무지까지의 연결성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우측으로는 우리가 또 홍대, 마포를 가장 중요하게, 마포면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들, 뭐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놀거리, 먹거리 그런 것들이 풍부한 홍대거리 상권이랄지 또 합정의 상권도 기다리고 있고, 우측에는 또 신촌의 상권까지 이러한 상권들이 제공이 상당히 잘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는 일단 성산시형 아파트의 또 재건축이 이슈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대략적으로 한 3,700세대가 되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수요들 자체가 재건축 이슈로 통해서 향후 나중에 이주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층이 이곳에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앞서 말씀드린 성산시형 아파트의 또 강남의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가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강북의 최대 규모의 이런 대단지로서의 변화가 일어날 지역이죠. 바로 위에 입지했을 뿐더러 그로 인해서 이게 폭발적인 이주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유효 수요들이 그 주변으로서의 같은 평형대랄지 또 넓은 이런 방 3개짜리 3룸이랄지 이런 것들로 상당히 이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또 입지적인 장점이 있겠죠. 자, 망원동에서는 주변에 직장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굉장히 이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위쪽으로는 상암 DMC랄지 또 다리를 하나만 건너신다면은 또 마곡이나 또 아래쪽에 여의도가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권역이랄지 또 쥐밸리나 우측으로는 뭐 서울의 12대 업무 지역이랄지 용산 권역까지도, 용산과 공동 업무 지역까지도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직주 근접성의 이동성도 굉장히 활용해 볼 수 있을 뿐더러 주변에 뭐 연대랄지 뭐 이대, 서강대, 홍대, 숙명여대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학들이 또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또 수요층의 증가까지도 계속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가치들을 굉장히 형성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망원동의 가치가 상당히 한강변을 끼고 있는 프리미엄적인 가치를 더욱더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한강변을 끼고서 공원들이 또 상당히 많은데 또 만들어집니다. 또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원들이. 그만큼 당연히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이것이 또 공원화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강변을 끼고 있는 대형 규모의 또 새로운 녹지 공간, 공원이 새롭게 탄생되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서 홍대 상권부터 아래쪽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만들어지고 상권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의 증가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일자리도 새롭게 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또 요즘에 뭐 블록체인이랄지 또 AI 이런 신기술들이 많이 또 스마트 도시로 가기 위해서 많은 그런 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것들인데, 마포 자체 200여 기업 자체가 집단적으로 조성이 되고 젊은 층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마포에 새롭게 집약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옆으로는 이제 월드컵 대교 개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월드컵 대교 개통 자체가 현재 뭐 성산대교랄지 뭐 양화대교랄지 이쪽 지역이 상당히 정체 구간이 심한 구간이에요. 한강변을 따라서 뭐 강변북로랄지 올림픽대로 자체가 상당히 체증이 많이 심한 구간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월드컵 태교의 개통을 통해서 더욱더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월드컵 태교 자체가 아래쪽에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함께 만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너지까지 더욱더 발휘할 수 있을 그런 장점적인 요소도 계속 기다리고 있고 또 부천 원종에서 홍대 입구까지 연결되는 이런 서부광역철도도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부광역철도가 바로 이 마포구를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도 교통망이 상당히 훌륭하지만 더욱더 교통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또 강북 횡단선도 기다리고 있어요. 강북 횡단선도 꾸준히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강북 횡단선 자체도 마포구를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많은 역사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도 확인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망원동 자체가 한강 관리 기본계획 7권역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한강변을 새롭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한강변에 따라서 이런 높은 지가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망원동 자체가 한강변에 또 이런 하나의 권역으로 기본 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기본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개발의 발전 가능성도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한강변의 프리미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개발의 계획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가격 볼게요. 가격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경쟁력으로 있는 가격들이고. 굉장히 낮은 가격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6월 1일 전에 거의 뭐 실거주랄지 투자의 목적성을 가져가신 분들에게 굉장히 7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6억 8,500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가격 자체가 6억 5천에서 6억 5,500만 원에 현재 수요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금액대에 수요가 일어나고 있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월세로 희망하신 분들이라면은 보증금 1억 원 정도의 월 150에서 160만 원 정도의 수익형을 올릴 수 있는 또 마포구 망원동에 이렇게 단독형 아파트였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많죠. 마포에서 아파트 물건 만나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빠르게 이번에는 도봉구 창동으로 옮겨가겠습니다. 3룸 도시형생활주택이고요. 1호선, 4호선 환승하는 창동역 이용하시는데 걸어서 한 8분 정도 걸리네요. 시세가 4억 2천에서 4억 2,500.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봉구입니다. 강북권에서 상당히 이제 그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 강북권은 대표적인 게 뭐 마영성강도 있겠지만 이런 대표적인 노도강 지역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죠. 노도강 지역들이 이번에 공시지가 상승이 엄청났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는데 이 도봉구, 창동 지역을 굉장히 유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지만 그 결과적인 데이터로 나오게 되었죠.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도 현재 저평가는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것도 역시도 1호선과 4호선 일단 현재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죠. 이것도 방 3개짜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오늘 이런 3룸 구조로서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거주랄지 투자의 목적성 이 지역들 자체가 굉장히 이런 준대형 평수들이 굉장히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용 면적 자체가 약 40제곱미터인데 이 지역이 굉장히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확장을 통해서 실평수 자체는 24평형 정도로 엄청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24평형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액 자체가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지역도 여차로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상승되는 것을 이용해서 4,500에서 한 5,500만 원이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창동이죠. 창동은요, 서울 사회 2030 플랜의 또 7광역 중심지 중에 한 곳인 또 창동 상계 지역이 묶여져 있죠. 이 7광역 중심지 지역들, 서울의 3도심도 중요하지만 7광역 중심지도 굉장히 서울시의 많은 이런 균형 발전을 통해서 계획대로 개발이 점점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현재 창동 지역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지역도 인프라 형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주변에 학군이랄지 노원구의 이런 노원가의 학원가랄지 또 주변에 백화점, 병원들, 인프라 시설도 워낙 잘 되어져 있고
그저 되게 아쉬웠던 점들이 일자리가 없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가 무수하게 많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곳에는 많은 일자리를 통해서 교통의 확충이랄지 뭐 GTX 신호선이 들어온다든지 또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로서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GTX와 함께 많은 그런 주변의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에요. 동년 상승률 자체가 이제 중상위권에 항상 이제 노도광 지역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 노도광 지역들이 작년에 많은 오름폭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21년도 이제 올해 공시 가격 아닌데 공동주택 공시 가격 아닌데 노원이랄지 도봉구가 상당한 많은 오름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될 만큼 작년부터 계속 이 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런 데이터로 굉장히 나와줄 만큼 그런 결과를 체크해드릴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뿐더러 또 내년에도 어느 지역이 오르겠느냐 그것은 굉장히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창동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창동이니까. 자, 창동역은 1호선과 4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선과 4호선은 또 어디로 연결되겠습니까? 아래쪽 도심권으로 연결이 되죠. 명동이랄지, 대학로랄지, 종로랄지, 용산이랄지 이곳까지 20%에서 30%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성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옆으로는 또 7호선을 가지고 있죠. 7호선을 이용한다면은 아래쪽에 이제 강남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인데 강남권까지도 또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그런 지하철의 노선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굉장히 지도에서 굉장히 많은 배치를 갖고 있는 이런 학군들, 굉장히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군의 우수한 지역이고 또 노원 쪽에 노원과의 학원가들이 또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의 이런 주거지로서의 매력들은 상당히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보여줬던 이런 서울시의 균형 발전은 또 일자리와 주거 지역이 같이 혼재가 되어서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목적성으로 가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었다 보니까 앞으로 이 노원역과 상계역 사이에 많은 노원역과 이 창동역 사이에 많은 일자리 중심적인 부분으로 이 지역이 또 많은 이런 유효 부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또 핵심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올해 주변에 노원역 주변으로는 노원 상계주공 7단지랄지 6단지랄지 이런 지역들이 현재 재건축 이슈로 앞으로 또 진행될 방향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의 이런 이주 수요까지도 계속 증가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30 플랜의 또 한 지역으로 이곳이 지정이 되어져 있죠. 2030 플랜의 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의 많은 부지들을 이용해서 이 지역 자체가 용도 지역의 변경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센터가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이 부지에 23년도 완공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2만 석 규모의 이런 공연 시설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굉장히 앞으로 많은 이제 코로나도 지나갈 것이고 많은 관광객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K-팝이랄지 이런 공연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많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상가들이나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은 시너지랄지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음악과 문화의 도시로 상당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23년 완공을 기다리고 있죠. 자, 그 옆으로도 이제 창업과 문화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자리 위주로서의 많은 이런 인력들이 고용이 된다는 것,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조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바로 이제 중랑천을 끼고서 그 바로 옆으로는 이제 도봉문화시험장 부지가 있는데 이곳에는 또 의료와 바이오 서비스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좋아하는 양질의 서비스인 또 의료시설이랄지 의료시설에 또 그에 따르는 많은 일자리가 새롭게 이 넓은 부지에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는 GTX 신호선을 또 중요하게 봐야겠죠. 앞으로 올해 착공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노도강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들어오는 지역이 또 창동입니다. 창동 자체가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앞으로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창동역으로 이런 GTX 신호선이랄지 또 서울역에서 이어지는 KTX역까지 창동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창동역이 앞으로 1호선과 4호선 GTX와 또 KTX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역사로 변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측으로는 이제 동부가선도로가 흐르고 있는데 하계 IC부터 이것이 또
아래쪽 강남의 삼성동까지 영동대로 지화사까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진행형이고 일부 구간은 개통을 했죠. 직접 다녀보니까 정말 빠른 그런 시간의 단축을 가져오는 도로 공사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수변공원 자체도 계속 확장이 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 여가 환경에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금액적인 부분을 봐야겠죠. 이것이 24평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현재 4억 2천에서 4억 2천5백만 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주변의 전세 수요 자체가 3억 7천에서 3억 7천5백만 원에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천5백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천에 월 100에서 110만 원 정도의 이런 수익형을 올릴 수 있는 도봉구 창동의 3룸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